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데이터 관리 및 분석입니다. 자, 우리 데이터 메뉴라는 곳을 보면 이렇게 자료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메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렬입니다. 정렬은 데이터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재별할까요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줄 단위, 행 단위로 정렬됩니다. 1행, 2행 이렇게 행 단위로 정렬이 되는데 아래에 창, 정렬 메뉴를 실행하시면 나오는 창에서 옵션 메뉴를 선택하시면요. 옵션 메뉴를 선택하시면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안 한다라고 체크도 할 수 있고요. 여기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 표의 방향이 행방향이 아니라 나는 열 방향을 원한다. 그러면 체크하실 수 있으세요.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가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정렬 메뉴의 정렬 기준입니다. 자, 이 정렬 기준을 누르게 되면 항목 이름, 자료의 항목 이름이 주룩주룩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서명을 기준으로 정렬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부서의 사람이 5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명 중에 또 누군가를 먼저 또 다음 순서로 배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 추가가 있거든요. 기준 추가를 누르면 두 번째 정렬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기준을 눌러서 두 번째 기준, 또 세 번째 기준 계속 추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정렬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우리가 행 번호나 열 번호 머리 글에서 오른쪽 단추 누르면 숨기는 기능 있죠. 숨겨진 상태에는 정렬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정렬을 하는데 포함을 시켜야 된다면 이 숨겨진 행렬을 숨기기 취소하셔야 됩니다. 숨겨진 행렬은 정렬되지 않습니다. 또한 셀이 병합이 되어 있을 경우에요. 병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셀들의 크기가 모두 동일해야지만 정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렬 기준과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정렬 기준을 누르면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값, 셀의 색깔, 글자의 색깔, 셀 아이콘. 셀 아이콘은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조건부 서식에서 셀 아이콘으로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이콘이 있다면은 이 색깔이나 아이콘을 가지고 누구를 위에 혹은 누구를 아래에 정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갑이었을 때 정렬 방식이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면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나는 빨주노 초파남보를 순서로 정렬하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기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름차순 정렬 순서요. 자료의 종류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숫자, 문자, 그 다음에 논리값, 오류값, 빈셀로 정렬이 되는데 당연히 숫자는 작은 수에서 큰 수, 문자 같은 경우에는 특수문자, 영어, 한글이고요. 논리값이요. 자, 우리가 true, false, true, false로 판별할 수 있는 걸 논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false가 true가 누가 먼저 올까요? 라고 생각한다면요. 숫자로 대신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었죠. false는 0, true는 1. 그럼 누가 작은 값입니까? 작은 값은 당연히 0. false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셀들에 true나 false가 있으면 false가 먼저 그 다음에 true가 순서로 정렬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오류값 발견된 순서 그리고 빈셀. 빈셀은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에 정렬되는 자료입니다. 정렬 살펴봤고요. 다음은 필터입니다. 필터. 그 깔때기 모양으로 보이실 거예요. 추출하는 거죠. 추출 데이터 행 단위로 표시된다. 자동 필터 결과는 원본 목록에 표시되며 조건에 맞지 않는 행은 숨겨지는 거다. 자, 첫 번째 그림 보실게요. 데이터 메뉴에 필터를 하시면 이렇게 역삼각형 이렇게 필터 단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성별을 추출해야지 라고 딱 눌렀을 경우에는 여기 행번호 보이시죠?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3번, 5번, 9번, 11번처럼. 그래서 이 자료 범위에
행이 숨겨져서 필터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별이랑 총점은 깔때기 모양이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필터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모든 내용을 자동 필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항목, 필드에 대하여 조건을 지정할 경우에는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만 표시한다. AND 조건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성별 필드랑 나이 필드 서로 두 개죠. 성별, 나이 두 개죠. 여기서는 모두 만족하는 AND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별이 남이고 나이가 얼마 이상은 되는데 성별이 남이거나 나이가 20은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이 필터의 결과를 보고 계속 누적되어서 지금 추출된 게 5명이면 이 5명에서 또 뭔가를 추출하고 하기 때문에 AND 조건이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개의 필드, 자, 나이 똑같은 필드죠. 한 개의 필드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AND도 되고 또 OR도 됩니다. 자, 요 오른쪽 그림 보실게요. 자, 어떤 항목을 선택하고 필터하는 내용을 오게 되면은요. 부등호, 뭐 이상, 이하 같은 부등호, 값, 그리고 두 번째 줄에도 이상, 이호 같은 부등호를 선택하시고 값을 줄 수 있는데 요 사이에 그리고도 있고 또는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필드에서는 또는 OR 조건도 성립한다입니다. 자, 자동 필터의 특징은요. 결과를 현재 목록에 표시하고 OR 조건은 안 됩니다. AND 조건만 성립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 필터입니다. 자, 고급 필터는 필터 결과를 다른 위치에 표시할 수 있고요. 원본에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추출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전체 항목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특정 항목 몇 가지만도 추출 결과를 표시할 수 있어요. 다만 고급 필터를 하기 전에는 조건 범위를 지정해서 그 범위에 직접 여러분이 조건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고급 필터하는 창이 되는데요. 결과를 현재 위치에 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 복사한다고 체크하실 수도 있고요. 목록 범위는 자료가 있는 범위, 바로 조건 범위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어느 영역에 조건을 입력했다라고 여러분이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조건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복사 위치가 결과를 표시할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자료 범위든 다른 장소에든 여러분이 표시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건을 적어야 될 때는 규칙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항목 이름을 위에 적고요. 그 아래 칸에다가 조건 값을 적으셔야 돼요. 이때 지켜줘야 될 규칙이 있는데 AND 조건이다, OR 조건이다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AND 조건일 경우에는 그 조건 값을 같은 행에 입력해야 되고 OR 조건이면 그 값을 다른 행에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게요. 자, 또 와일드카드 문자, 우리가 만능 문자로 모든 문자를 타는 곱하기 뭐 한 글자를 타는 물음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김 곱하기 광역시 이런 식으로 와일드카드 문자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수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함수, 일명. 자, 수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조건 수식을 만들고 나면은요. 결과는 true, false로 논리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이름을 쓰시면 안 돼요. 실제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항목 이름을 꼭 적으셔야지만 추출됩니다. 실제 항목에는 true, false라는 논리값은 없잖아요. 그죠? 자, 무슨 말인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건 입력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AND 조건은 이 구분이 레드 판매량이 2만 이상 있을 때 이 레드와 2만 이상을 서로 같은 행에 적으면 AND 조건입니다. 반면에 이 레드라는 글자랑 2만 이상을 서로 다른 행에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나가 됩니다. 레드 이거나 판매량 2만 이상이 되는 거고요. 와일드카드 문자
예, 항목 이름, 제품 코드가 A 곱하기 그럼 A로 시작하는 모든 자료를 수출하겠죠. 자, AND랑 OR이 혼합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이 혼합이 뭐냐면 행과 열이 여러 개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때는요, 가로로 읽으시면 돼요. 가로로 칠레와 15,000 이상 이면서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시면 칠레가 생산지가 칠레이면서 수입량이 15,000 그리고는 줄이 바뀌잖아요. 줄이 바뀌니까 이거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이면서 2만 이상 됐나요? 앤드랑 우아를 혼합해서도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가로로 한 줄 읽고 이거나 또 가로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세로로 읽지 마세요. 밑으로 읽지 말고 옆으로 읽어. 옆으로, 옆으로. 자, 그리고 함수입니다. 자,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식을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식을 보니까 어떤 셀과 라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제가 여기 쉼표 3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로 큰 값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식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값을 꼭 비교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값을 꼭 비교하는 걸로 수식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가운데는 부등호 하시고 라지 몇 번째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수식을 딱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나올까요? true 아니면 false. 예, true라고 나올 수도 있고 false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항목 이름을 실제 이름을 썼다면 그 실제 항목에 가서 true, false를 검색하니까 못 찾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썼을 경우에는 실제가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비교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상의 공간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전혀 실제 이름이 아닌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이름을 바꾸셔야지만 이 가상의 공간에 가서 이 수식 true, false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라지 안에 썼던 범위 이 범위도 절대 참조하셔야 돼요. 가상의 공간에 가서 비교를 하겠지만 이 절대 참조, 상대 참조도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 함수식에 대한 true, false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름 변경하셔야 돼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꼭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수식은 첫 번째 셀과 함수를 비교하는 형태로 하십니다. 그래서 범위가 들어가는 함수가 나오면 절대 참조하세요. 라지, 스몰, 에브리지, 랭크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함수였고요. 자, 다음은요. 텍스트 나누기라는 내용입니다. 자, 말 그대로 하나의 셀에 적혀져 있는 글자를 하나의 셀에 적혀져 있는 여러 글자들을 여러 셀로 뭐 B셀, D셀, 뭐 F셀로 여러분이 쭉쭉 분리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셀에 적어 놓은 글자를 나누게 할 수 있거든요. 범위에 포함되는 행의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든 뭐 10개든 상관이 없는데 열은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열 단위로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열은 하나만 꼭 포함합시다. 자, 그래서 하나의 열, 뭐 A열이면 A열, B열이면 B열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를 들어오시면요. 텍스트 마법사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총 3단계가 있어요. 자, 1단계는요. 구분 기호로 분리된다와 너비가 일정함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된다는 거는 그 글자들을 뭐 쉼표나 탭 같은 기호가 있을 때 그리고 너비가 일정함은 기호랑 상관없이 내가 세 글자다 뭐 다섯 글자다 라고 그냥 일정한 너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2단계는요, 그 구분 기호가 있다면 기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한 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여러 개의 기호를 썼다면 여러 개 가능하고요. 혹은 기타에서 내가 그냥 정해놓은 기호를 직접 적으셔도 돼요. 자, 3단계는 서식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고급이라는 곳에 가면 서식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 가져오지 않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제외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총 3단계를 거치면 텍스트 나누기가 된답니다.
자, 또 배울 다음 내용은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유효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글자를 입력했을 때 유효한지 정확한지 이걸 검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 그림 보이십니까? 제가 첫 번째 칸에는 부장이라고 적었는데요. 두 번째 자리에는 잘못 적었어. 부자라고 잘못 적은 거죠. 부자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나는 지금 부장이라는 말이 필요한데 잘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를 적었더니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맞지 않습니다. 다시 적으세요. 그래서 제가 부장이라고 적어야지만 통과가 되는 거고요. 잘못된 글자를 적으면 얘가 계속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글자를 적었는지 검사해 주는 게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하시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한 대상이라는 것에 모든 값을 눌러서 여러분이 이렇게 혹시 제가 잘못 적으면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한 대상에 단추를 누르면 정수, 소수점, 목록을 비롯하여서 이렇게 많이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 최대값을 줄 수 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오류가 뜬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은 목록을 해봤거든요. 목록. 자, 목록을 누르시게 되면 원본에다가 이 글자만 입력을 받겠다라고 적어주시는 거죠. 이 네 개의 글자가 아닌 글자를 입력하시면 경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직접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글자가 있는 셀 주소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의한 이름, 만약에 그 범위를 직위라고 이름을 했다면 직위라고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정의한 이름도 적어서 목록에다가 만들면 이 글자가 아닌 것들이 입력이 되면 경고가 뜹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오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중지, 경고, 정보.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원하시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유효성 검사를 데이터 입력 전에 한 게 아니라 입력을 다 하고 후에 입력을 다 하고 검사를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적었습니다. 부장, 부자, 과장, 과자. 이렇게 먼저 적었거든요. 먼저 적고 유효성 검사에 잘못된 데이터를 똥 눌렀더니 이렇게 빨간 원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이나 후나 모두 가능해요. 만약에 입력하기 전에 했으면은 경고가 뜰 거고요. 입력한 후에는 이렇게 빨간 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자료를 입력했는지 검사해주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부분합입니다. 자, 부분합은 그룹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자료를 그룹별로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분합을 할 수 있는데, 자,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는 그룹할 항목 기준으로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렬이 뭐였죠? 데이터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정렬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제가 만약에 학과별로 그룹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학과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다 그룹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룹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과를 그룹을 만들 거다 그러면 정렬을 하셔야 돼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이 학과를 기준으로 부분합을 만든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경영정보의 어떤 값, 유아교육의 어떤 값을 계산한 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부분합하기 전에는 정렬을 먼저 꼭 하셔야 되고요. 하시고 나면 윤곽기호라는 게 나오는데 유기 숫자 1, 2, 3, 4를 혹은 요 빼기 축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곽기호를 이용하여 하위 목록의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혹은 축소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요약된 것만 보겠다라고 여러분이 번호를 누르실 수가 있는데 큰 숫자가 전체예요. 여러분 숫자 1, 2, 3, 4가 있잖아요. 지금
전체를 보고 있는 게 4번이고요. 3번을 누르면 또 축소가 되고 2번을 누르면 더 축소가 되고 1번을 누르면 요 마지막 두 개 전체 값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4번을 누르면 전체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부분합, 그룹별로 계산하는 부분합의 상세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어떤 항목을 그룹할 거냐, 함수, 어떤 함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목 여러 개 선택 가능합니다.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새로운 값으로 대치, 대치는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앞에 했던 부분합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함수를 이용했을 경우에 부분합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최소값 뭐 등등등이 여러 개가 표시된다는 뜻인 거죠.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자, 그룹별로 페이지를 나누어서 인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쇄할 때는 당연히 뭐 A그룹은 1쪽, B그룹은 2쪽에 나올 거고요. 워크시트 상에서는 페이지 구분선, 약간 진한 파선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 그룹별로 페이지를 나눌 수 있고요.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표시가 된 거고, 요걸 해제하면 위에 표시됩니다. 항목 이름 바로 아래에요. 그래서 자료 위에 표시가 된다. 모두 제거입니다. 부분합을 완전히 없애는 거죠. 부분합 결과를 없애고 싶을 때는 모두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부분합이었고요. 다음은 데이터 표입니다. 자, 데이터 표는 가상 분석이라는 곳에 데이터 표가 있는데요. 자, 어떤 값을 변경시켜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표의 형태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경시키는 값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따라서 수식의 작성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판매가와 판매량 두 개를 바꿀 때는 여기에다가 수식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판매가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옆에 칸, 여기다가 수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또한 데이터표의 결과는요, 반드시 변화하는 값을 포함하는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이 데이터표에 있는 자료들, 여러분 여기 크로스 되는 곳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값을 일부분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다입니다. 네, 유념하세요. 자, 다음은 데이터 통합입니다. 자, 하나로 뭐 합치겠다는 뜻인 거겠죠? 그래서 통합은 하나 이상의 원본 영역을 지정하여 하나의 표로 통합하면서 이때도 뭐 함수를 아까 부분합했던 것처럼 합계, 평균, 최소값, 개수 등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현재 시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트나 다른 문서에 있는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 메뉴를 오시게 되면 함수 선택 가능하고요. 참조 영역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누르시면 모든 참조 영역에 들어가요. 참조 범위에서 선택하시고 계속 추가 가능하고요. 확인 누르시면 통합된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어요. 이 한 가지를 알고 가겠습니다. 원본 데이터의 연결.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말은 원본 자료를 변경시키면 이 통합도 결과가 반영되겠다는 뜻인 거겠죠. 그런데 이 원본 데이터의 연결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통합할 자료가 있는 시트와 결과가 작성될 시트가 서로 달라야지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1번 시트에 자료도 있고 결과도 작성을 했다. 이거 안 돼요. 연결 안 되고요. 1번 시트에 있는 자료를 2번 시트에 작성할 경우에는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하려면 작성할 자료랑 결과가 표시될 자료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야 돼요. 예, 통합이었고요. 자, 다음은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유일하게 여러분 삽입 메뉴에 있어요. 삽입 메뉴. 삽입 메뉴에 가서 피벗 테이블 원본 자료를 가지고 뭔가 다양한 모습으로 요약 분석해 주는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한 후에 새로운 수식을 추가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료에는 뭐 A라는 항목이 없는데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보고서, 필터, 행렬, 값에 배치된 항목을 자유롭게 이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보실게요. 위가 필드고요. 아래쪽에 여기가 필터, 행, 열, 값인데 이 필드를 항목을 어떻게 누구를 어느 영역에다가 드래그하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보여주면서 요약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완성을 한 다음에 감 영역의 특정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새로운 시트가 생기거든요. 그 자료에 대한 새로운 시트가 생기고 혹시 실수로 더블 클릭했다면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거, 원본 자료랑 연결은 되어져 있는데 원본 자료를 변경했다고 피벗 테이블에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변경해서 피벗 테이블에도 반영하고 싶다면 그 메뉴, 분석이라는 메뉴에 보시면 모두 새로 고침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반영이 돼요. 원본 데이터를 변경했다고 피벗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 바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 여러 메뉴 중에서 그룹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합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인 거겠죠. 자, 다음은 피벗 차트 보고서입니다. 자, 피벗 차트 보고서는 피벗 테이블을 만드신 후에 분석 메뉴라는 곳에 가보면 약간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피벗 차트를 눌러서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차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벗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작성한 후에 피벗 테이블만 삭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여도 차트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차트는 다만 피벗 차트가 아니라 그냥 보통의 차트로 변경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은요. 피벗 테이블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피벗 차트를 한번 추가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테이블을 지운다고 해서 차트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과 차트였고요. 자, 다음은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목표값 찾기도 가상 분석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자, 이 목표값 찾기는 수식에 이것은 알고 있다. 결과값은 알고 있고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변경해야 될 값을 모를 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값도 변경값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변경값을 한 개만 지정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A1셀의 값이 100이 되기 위해서 B1 값을 모를 경우에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이 목표값, 내가 결과값 찾는 값이 된다는 거고요. 모르는 값이 B1이야. B1이 몰라요. 변경해야 될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식 셀에는 A1, 찾는 값에는 100, 값을 바꿀 셀에는 내가 뭐가 궁금하지? 그래서 B1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원본 자료가 딱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100이라는 게 결과값은 알고 있다가 되는 거고 이 변경값 B1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목표값 찾기, 수식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나리오 보도록 할게요. 자, 시나리오도 가상 분석에 있고요. 이것은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 예측하여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가상 분석에 있는 것들이 다 예측은 하겠죠. 가상이니까. 그런데 개수가 달라요. 목표값 찾기는 1개, 데이터표는 행렬, 2개라면 시나리오는요. 최대 32개까지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상 분석에 있는 이 기능 3가지는 다 공통점이 결과셀은 변경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이 가상 분석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 결과는 자, 시나리오 요약 또는 시나리오 여기서 피벗 테이블 만들 수 있네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의 이름은 반드시 입력해야 되지만 설명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꼭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시나리오 병합을 통해서 다른 문서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있는 거는요. 제가 세율 인상과 세율 인하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일 때, 인하일 때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거고요. 이때 병합, 이 병합을 누르면 다른 문서에 있는 시나리오도 가져올 수 있고요. 요약, 여기서 요약을 누르면 오른쪽 그림처럼 나타나서 시나리오 요약을 만들 거냐,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냐 선택하실 수 있고, 결과, 궁금한 거, 예측하고 싶은 결과지를 선택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시나리오 결과는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해석 가능하시겠어요? 자, 현재값 D열은 현재값, E열과 F는 인상일 때, 인하일 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꾸겠다고 돼 있나요? 세율, 세율을 변경하겠다. 그리고 궁금한 거, 어떤 걸 결과를 볼까 했더니 각각의 1, 2, 3월의 결과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걸 보니까 한눈에 예측할 수 있겠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데이터 관리 분석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